진짜 울었잖아 옛날에. Gira mundial de música con Yaya Kim, vamos a México. 니은 니은야 니은 니은야 손이 니 깐디 나스타요 손이 니 깐디 나스타요 고요 고요 도마가난 디깐디 Soy Yaya Kim de Corea. Hola. 자, 멕시코도 워낙에 세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정말 많죠. En primer lugar, alimento. 특히 한국에는 이 멕시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우리 입맛에도 잘 맞거든요. Especialmente. 근데 그 멕시코 현지 매운맛은 또 한국의 매운맛이랑 다르게 고통을 동반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레알? 예, 여담이지만 옛날에 한국에 멕시칸 치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멕시코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름이 멕시칸 치킨이었어요. 잘 나갔지 멕시칸 치킨이 옛날에. 생각나네.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있나? 아무튼 간에 말이죠. 이 멕시코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특히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음악 얘기를 하는데 웬 멕시코? 살짝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멕시코 음악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진 않지만 멕시코에 좋은 음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혼자 알기가 너무 아까워요. 옛날부터 멕시코 음악 되게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멕시코 음악 듣는 사람을 거의 못 봐가지고 옛날에 아니 도대체 이 야야라는 이 아가씨는 어떤 문화를 즐기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음악을 만드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를 몇 번 봤거든요. 이 월드뮤직 투어를 하면서 저의 취향을 공유를 하는 시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어떤 나라든지 다 관심이 되게 많지만 이 멕시코 얘기만으로도 밤을 세워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뭔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멕시코 음악이 은근히 우리 가까이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단지 아 이게 멕시코 거였구나를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이런 베사메 무초 같은 볼레로 곡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멕시코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또 멕시코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맵타임.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미국 바로 아래에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북아메리카 남서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멕시코도 세계 13위의 땅 면적을 가진 아주 큰 나라이고 심지어 인구 수도 되게 많아요. 1억 2,845만 5,567명으로 세계 10위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 거냐면요. 인구수 세계 1위가 인도, 그리고 2위가 중국이잖아요. 둘 다 14억 2천 몇백만입니다. 그리고 3위가 미국, 4위가 인도네시아, 5위가 파키스탄, 6위 나이지리아, 7위가 브라질,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9위 러시아, 10위 멕시코. 러시아 다음이 멕시코예요. 우리가 러시아가 땅도 크고 사람도 많은 거는 알잖아요. 그 바로 다음이 멕시코예요. 심지어 러시아랑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5천만 명 정도 되는 한국이 29위인데요. 생각보다 상위권이죠. 생각보다. 근데 참고로 한국의 땅 크기가 108위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북한이 땅 크기만으로는 99위입니다. 한국이랑 북한이 합치면 영국이랑 삐까 떠요. 아무튼 남의 나라들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세계 인구 수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다가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요. 멕시코 인구 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Qué están haciendo mexicanas?
Propagaria Kim a México, 오케이? 아모르. 멕시코는 또 전설의 위대한 화가 프리다 칼로의 나라입니다. 이 프리다 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또 저를 멕시코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Así como te interesaste en Corea por BTS. 하지만 정작 저는 BTS 멤버가 몇 명인지도 모른다는, 아무튼 간에 말이죠. 천국의 문 비디오 보시면은 저의 멕시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살짝 엿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원래 그 멕시코스러운 그 스타일에 좀 끌리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의식을 하고 창작을 한 것은 아닌데 이거 왠지 멕시코가 좀 떠오르네 싶은 그런 결과물이 나올 때가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왜 그런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멕시코랑 한국이 은근히 좀 공통점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게 다른 스타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인 거라서, 예를 들면은 Dia de los Muertos,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이 멕시코를 대표하는 축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들을 추억하고 그들을 위한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제사 문화랑 맥락이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날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축제로 즐기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날짜에 맞춰서 각자의 집안에서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죽은 자들의 날은 원래 아스텍 사람들이 죽음의 여신에게 바치던 그 제의에서 유래한 행사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샤머니즘과 좀 닮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아스텍인들이 인간의 삶은 꿈이고 죽음이야말로 진짜 삶의 시작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오리지널 그 전통에서는 좀 변형이 된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죽음에 대한 우리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망자를 추억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죽은 자들의 날이 사회적인 기능, 영적인 기능, 미적 가치까지 모두 인정을 받으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샤머니즘이 전통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좀 배척당하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거를 물론 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무형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샤머니즘 문화도 사회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장점을 좀 살려가지고 하나의 전통 문화로서 세계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아무튼 뭐 제가 그 한국의 트렌드 문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전통 문화는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죽은 자들의 날 축제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우리 한국도 저렇게 축제처럼 즐기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간혹 가다가 봤어요. 제사의 목적이란 건 말이죠. 첫 번째는 일단 망자를 위한 것입니다.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철이 없고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맞는 거고 우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또 맞는 거죠, 우리한테는. 하여튼간에 다 각자 맞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스텍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문화잖아요. 다 전통을 괜히 전통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무튼 말이죠. 개인적으로 멕시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와, 여기가 진짜 예술의 나라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되게 보통의 멕시코의 마을의 사진들만 이렇게 막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좀 본능적인 내추럴 믹스 앤 매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당연하게 여겼던 이것들을 하나의 예술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인지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프리다의 길을 가는 거죠. Maybe you could be the next Frida. 아까도 제가 아스텍 얘기는 계속 했지만 멕시코는 마야 문명, 톨테크 문명, 아스텍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이 멕시코도 다른 중남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신대륙 발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마야 문명부터 아스텍 문명까지 뛰어난 고대 문명을 교회를 앞세운 스페인에 빼앗기고 고유의 문화가 말살되기도 했었죠. However, after independence, Mexico had a war with the US and from 1910
There was a Mexican Revolution and Frida Kahlo was a person of this period of the Mexican Revolution. 멕시코는 많은 전통 문화들을 말살당하기도 했었지만 외부 문화와 융화된 문화 안에서 현재 그 멕시코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아무튼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이 멕시코의 미사 음악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멕시코 향이 정말 많이 나요. 그냥 딱 들으면 되게 멕시코스러워요. 앨범을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Así que profundicemos en la música mexicana. 마리아치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래 이 마리아치 음악이 스페인에서 들어온 비우엘라 그리고 바이올린이 중심이 되었었는데 기타를 개량한 기타론이 음악은 물론이고 시각적인 효과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It also became a symbol of Mexico. Y con la adición de trompeta está creando un sonido romántico. 그리고 또 영화 음악으로도 되게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광고 음악으로 쓰여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쿠쿠루쿠쿠 팔로마라는 곡이 있거든요. 쿠쿠루쿠쿠 팔로마 이런 노래였거든요. 이게 원래 마리아치 그룹이 노래해온 멕시코의 명곡입니다. I don't like that movie though. But I love the song. 쿠쿠루쿠쿠 파루마. 쿠쿠루쿠쿠. Anyway. And personally, there's a music genre called son jarocho that I really love. Son jarocho is a musical style unique to the port city of Veracruz in Mexico.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La Bamba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우리한테는 로큰롤 스타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손 하로초 음악입니다. 자, 요거는 하프를 개량한 아르파라는 악기인데요. 이게 또 손하로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하로초 음악을 듣고 있으면요, 마치 멕시코의 시골 마을에서 풍류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 And there's another genre of music called ranchera. 이 란체라라는 음악에서도 멕시코의 감성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란체라는 원래는 농민들의 왈츠풍 무곡이었거든요. 농민들의 춤곡에서 비롯된 민속 음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사랑과 시련의 애픔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게 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란체라 음악을 듣다 보면은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샤벨라 바르가스 라는 분이 이 란체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설의 가수인데요. 이분 노래 중에 그 코코라는 애니에도 나왔고 그리고 영화 프리다 사운드 트랙이기도 했던 라 요로나라는 곡이 프리다 칼로가 실제로 좋아했던 곡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Todos me dicen el negro llorona negro pero carioso.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릴라 다운스라는 가수가 현재 차벨라 바르가스의 뒤를 잇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가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릴라 다운스를 한국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멕시코의 국민 가수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두껍고 진하고 또 힘있는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그런 분이에요. 심지어 또 엄청 미인이십니다. 아마 이분이 그 90년대에 데뷔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되게 건재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차벨라 바르가스 그리고 릴라 다운스의 앨범도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Hoy hablé de México y de la música mexicana. 이미지도 계속 이렇게 많이 띄워드렸지만 뭐랄까 좀 멕시코와 한국 문화가 꽤 많이 닮아있죠. 동양식, 서양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뿐이지 꽤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완전 그거잖아. 오방기 색깔이잖아. 이거 한복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컬러 좋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게 어떤 이론적인 컬러 매치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놓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매력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게도 같은 컬러 조화인데도 이쪽은 되게 서양 느낌이고 이쪽은 되게 동양 느낌이고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통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도 좀 더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가 더 세계
현대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 뭐 사실 예전부터 많이 하던 생각이긴 한데요. 정작 한국에서도 우리 고유의 문화들이 우리 자국민들에게조차 좀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요즘은 좀 더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진짜 레알 코리아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 이야기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말이죠. 오늘 추천드린 음악이나 뮤지션들 말고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는 이렇게 왔던 것도 또 들르게 될 것 같거든요. Volveré a Argentina y México nuevamente next time, maybe. 자, 그럼 다음 음악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Nos vemos.